자, 박지원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자기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소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면구스러운 그 일말의 이 수치심이라도 있어가지고 동료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 적절하냐 이러면서, 특히나 동료 의원들도 같은 자리에 당사자가 없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로 하고 나머지는 뭐 뒤에서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표면적으로 본인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하는 거는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현 대통령인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이 권력을 쥐게 되면서 이재명 민주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좀 눈치도 안 보고 척도 안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피고인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어떤 사건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서해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입니다. 서해공무원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가 이 실종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배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표류를 하다가 북한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당시 이제 코로나가 엄중하던 시절이어가지고 북에서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게다가 이게 또 사망 이후에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태웠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시신은 어떻게 됐는지 확보도 안 하고 결국 그렇게 이 서해 속으로 사라지게 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유가족의 이 법률 대리인인 김기훈 변호사부터 유가족이신 또 이래진 대표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수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 이 서해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느 언론사보다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공소 취소를 공개 요구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박지원이 그 당시에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 안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서 뒤통수를 쳤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월북 사건에다라고 조작하려고 처음에 유가족인 이래진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받자마자 동생이 실종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처음에 한 얘기는 그거죠. 뭐 북에 가고 싶어 했느냐, 옛날부터 뭐 북을 동경했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월북 가능성의 명분을 잡기 위한 그런 약간 유도성의 이 전화를 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져서 그게 상당히 좀 많은 논란이 됐죠. 그 와중에 이 첩보의 정보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삭제를 지시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박지원은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지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국정원장 이종석이 서해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 시킨 감사에서 박지원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특수정보, 그 SI 문건 같은 게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삭제가 안 됐다. 이것도 사실 별건이에요. 이 말 자체도 삭제를 지시한 것과 삭제 지시가 안 된 거는 다른 얘기죠. 삭제를 지시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현재 나오는 주장일 뿐이고 이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메인 서버에도 남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 지금도 그 문건을 활용해서 국정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으면 검찰 기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뭐 논리적으로 이건 좀 분리를 해야 되죠. 현재 그 문건이 삭제가 안 되고 남아 있는 것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국정원장이 삭제를 지시한 거는 별개입니다. 지시했는데 삭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지시했는데 삭제에 성공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서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감사원, 그 당시 감사원이죠. 그리고 당시 국정원, 또 당시 검찰 등 4개 조직이 공모해서 정치적 공작으로 고발한 사건이다라고 본인 사건을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삭제 지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다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건 아니냐라고 본인의 쉴드를 본인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고, 또 이제 대의제 국가에서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자신의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직권남용 소지까지도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적 반증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쿵 하니까 짝 하고 아주 자기들끼리 박수를 같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이해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의원들이 없다는 거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증거들을 법원에다 내달라. 예, 그러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게 뭐 이렇게 이런 방식이 빠른 것 같다.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이게 새벽 뉴스를 보게 돼가지고 예, 뭐 너무 이런 시간이라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아직은 예, 이래진 대표님께 이제 연락을 하진 않았는데. 오늘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거 연락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다음 주에라도 뭐 인터뷰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 제가 이제 나눈 대화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수도 있을 거고 그 사이에 사실 또 기사가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예,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이게 지금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의원이랍시고 예, 자기 변호하는 행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예, 굉장히 이거 비겁한 짓이고 이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자, 노동계 이야기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는 노사정 얘기가 안 나와요. 사측은 빠져, 회사는 빠져, 예, 이 나라의 기업은 빠져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우리나라를 떠나는 건 어때라고 예, 말하는 거나 다름없는 노란봉투법이나 예, 더 센 상법들이 지금 예, 법사위를 이제 통과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이미 통과를 해서 이제 한 6개월도 안 남은 시간 후에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를 기업이 떠나게 하고 그리고 대화의 테이블에서도 지금 이제 빼려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사측은 빼자라고 이야기하는 민노총입니다. 자, 양대 노총과 첫 만남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즉 청구서 들고 오는 만남이죠.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얼굴만 봐도 잘 아시죠? 이거 뭐 양경수, 뭐 이제 민노총 위원장 그리고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 이 한노총, 민노총, 양대 노총 위원장과 취임 후에 이렇게 공식적 만남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슬로건은 노동 존중 사회.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업은 빠져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첫 출발은 노사가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자기도 이제 대통령 되보니까 죽을 맛이죠. 이번에 미국 가서 어땠습니까? 이 기업인들 없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앞으로 투자할 일도 많은데 자기는 이 기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노동계로부터 이제 청구서가 날라올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테이블에 앉고 보니까 야이씨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라고 하는데 벌써 워딩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네, 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하는 얘기 보시면 명확해요.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기후위기 자기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기후위기라면 이거는 기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없어도 되는 기후위기가 있죠. 이게 바로 좌파들이 바라보는 기후위기 해결법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규제를 완전히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기업이 없어도 되죠. 그래서 노사정 교섭이 아닌 노정 교섭으로 기업은 빼고 정부와 노조가 노동정책을 협상하자라는 게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을 만든 이 노조 측의 그러니까 노총 측의 이 청구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 이제 너네 이제 그 대통령 됐다고, 이제 뭐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기업이랑 자꾸 짝짝꿍 하던데 그 사정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거는 그 외부 사정이잖아. 국내 얘기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랑 대화할 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권에 대해서 조율할 때 기업들을 같이 불러오는 일은 없도록 해라는 이게 경고죠, 사실은. 예, 사실은 이게 되게 웃긴 게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켜주고 이 상법 개정안까지 다 통과시켜주고 다 해줬는데도 절대로 만족을 못합니다. 좌파들이 그래요. 예, 좌파들은 절대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좌파들의 이 정책에 환호를 하는 이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뭐 복지 정책 편다고 해가지고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그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입이라도 다무느냐? 아니에요. 불만조차도 줄어들지 않아서 욕은 계속하면서 계속 받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 소득 대비해서 내는 세금은 가장 큽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거든요. 저희 뉴델리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뭐 정부에서 세금을 살포하고 이러면은 저희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몫입니다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갚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뭐 빚을 갚고 나라의 복지 재원이나 세수를 위해서 내는 사람들은 절반이 안 되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세금을 사실상 안 냅니다. 그리고 사실 상위 10%가 거의 모든 것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는 대거 이렇게 자기가 벌어서 자기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의식을 갖고 있는 우파 시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도 지금 현행 좌파들이나 현행 이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높은 확률로 또 여전히 세금에 보탬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 빚들이 여전히 또 미래 세대의 또 우파 시민들이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이 반이 갚아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좀 답답하고 속이 상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중에서 돈을 안 풀 일이 없는 거죠. 안 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좌파 시민들은 지금 미래 세대 우리 자식들이 갚는 겁니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글쎄 내 자식이 갚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나도 안 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지금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그들의 양심에 기댄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의 생각만큼 와닿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절망스러운 한편의 또 모습입니다.